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노무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최근에 상담하신 내용인데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입니다. 어떤 배경 스토리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상담한 내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본 농업법인에서도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사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찾아온 내용은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여기 자기가 직장 내 가해자로 인정이 됐고, 그래서 이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자기를 상대로 약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근로자도 황당하고 놀라고 걱정이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우리 법인에 찾아오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그 아파트 관리 회사의 어떤 중간 관리자로 일을 하는데, 그 청소하시는 그 분이 나이는 한 68세이신데 너무 업무를 태만하고 해서 그 같이 이제 있는 작게 있는 두 분을 불러가지고 이게 업무가 너무 태만하니까 좀 잘해달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좀 질책을 했는데, 그것도 한 2번 정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해서 노동부에 신고했고, 그래서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자기는 경위서 제출을 했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다수 인정이 된다 해서 징계 중에 가장 낮은 견책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는 뭐 그렇게 그걸 수용했고 좀 생활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최근에 그 민사 어떤 그 법원으로부터 그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는 그런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상담이 온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게 그 보통 그 민사상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이 됐을 때 그 손해배상은 보통은 한 뭐 100만 원에서 뭐 거의 최대 한 1000만 원 그 사이인데, 8천만 원은 너무 많다. 그렇게 설명해 줬고, 보통 그런 판례에서도 보면은 그 판단 기준이 어떤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야 되고, 그 정도가 또 굉장히 강도가 큰다든지 또 지속성 여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상대편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보통을 판단하는데, 이 근로자가 큰 손해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큰 손해가 없으면은 대부분 한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로 이제 손해배상이 이제 대부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 줬고, 그리고 또 이 8천만 원은 너무 과하게 청구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근로자가 대응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근로자한테, 회사한테 좀 도움을 청구를 이렇게 해보라고 제가 설명을 했더니만, 이 근로자는 벌써 회사한테 얘기했더니만 그 당시 그 관련된 서류는 없다. 거기에서는 이제 뭐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본 노무사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제 그게 신고가 됐고, 그 회사한테 그 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를 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가해자 조사, 피해자 조사,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거쳐서 그 어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조치까지 한 이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근데 당연히 회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개인이 요청하니까 회사에서는 비밀 차원에서 지금 못하는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됐기 때문에 어떤 법원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 그 문서, 열람, 촉탁 신청을 이제 법원을 통해서 하면은 당연히 회사는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제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자기 본인은 괴롭힘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질책인데, 그 느끼는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받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강도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이게 반복적인, 그러니까 단지 2번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그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다만 이 근로자가 그걸로 인해서 우울증을 가지게 됐고, 또 산재도 인정이 받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8천만 원이 사실 되게 큰 돈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는지 조금 의문이 가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피해자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뭐 감안해서 했고,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이 다 틀릴 거니까, 그래서 상세하게 뭐 이렇게 그 어떤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셨나요? 예, 제가 우선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기 관련된 판례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보니까 한 13개의 어떤 판례가 있었는데 어떤 그 보통은 이제 대부분이 한 1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사이에 손해배상이 됐고, 또 그 특이한 경우에는 이제 그 이 뭐 골프장 캐디가 어떤 사업주의 지속적인 어떤 왕따나 또 질책 이런 거로 모욕 이런 거로 인해서 자살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히 한 6천만 원의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손해배상을 인정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업무상으로 이제 관련되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정도나 그 강도 그리고 또 횟수 그리고 반복성 여부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게 무겁지 않으면은 보통 100에서 한 뭐 2, 300 정도로 이제 대부분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요새 뭐 워낙 그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이 많고 또 그거에 많이 관여를 하시는데, 최근에 또 어떤 다른 뭐 대기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잠문하신 경험이? 이렇게 저희가 보통 본 노무법인에 저희 강남 노무법인은 평균적으로 월 한 건 정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해서 그 회사한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안 가고 뭐 회사 조사를 해서 그 가해자에게 이제 필요한 그 징계 정도 조치를 하고 또 후속 조치 정도 하는 그 정도로 이제 다 마무리됐지,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이제 이어지는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판례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한 많은 내용들이 민사소송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반드시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그 직장 내 괴롭힘 강도가 어떤 큰다든지 아니면 그 반복성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근로자가 그걸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아니면 뭐 자살 시도나 이러한 같이 이렇게 피해가 컸을 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그게 있지, 큰 사실상 모욕으로 느꼈지만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징계 정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근로자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이 부분은 그 근로자 어떤 심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인정이 되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뭐 심리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어떤 괴롭힘으로 이제 괴롭힘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이 좀 더 많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경우는 괴롭힘 자체이기 때문에, 괴롭힘은 어떤 폭행이나 뭐 이런 부분이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기 한 100에서 한 300 정도의 어떤 가벼운 어떤 금전 보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상하 관계나 동료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회사 조직 내에서 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 당사자 관계는 아니고, 그를 회사가 그 안전 배려 의무 차원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평등하고 이제 안전한 환경을 보호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한테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76-2 76.3에도 직장 내 괴롭힘 정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났을 때 회사가 따라야 될 이러한 어떤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났을 때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됐을 때는
그 가해자를 처벌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의무지 어떤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에서 분쟁은 여기에서는 이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제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이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